테슬라 특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수익을 먹으면 좋다고 얘기했어요. 그쵸? 그래서 심지어 그때 당시 제가 방송할 때도 뭐라 했냐면 이렇게 241선 아래로 내려간 건 여러분에게 준 기회다. 이럴 때 사세요. 얘기했어요. 테슬라를 올라가는 걸 자꾸 쫓아가려 하면은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. 그쵸? 반대로 남들이 다 팔아제끼고 안 좋다고 할 때 그때 돼가지고 사셔야 됩니다. 그쵸?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급락을 하고 여기 이렇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여전히 매물대가 있는 거 보이시죠? 그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반복할 확률이 높습니다. 물론 미국 주식이니까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람도 있죠.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산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수익 먹어야지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쵸? 근데 정말 이게 위험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이 홀짝이라는 거잖아요. 그쵸? 저 예전에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홀짝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그거는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을 제 스스로 받아서 저는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. 물론 저희가 하는 방식도 홀짝과 다를 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는 저점 매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은 있잖아요. 그쵸? 근데 그냥 오늘 오를지 내릴지를 바로 맞추고 이러는 거는 너무나도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서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. 공부를 할 수는 있겠죠. 네, 공부를 하는 것도 자유고 다른 유튜버를 통해서 습득을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.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면은 계좌가 저는 깡통 나는 거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선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 이거는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사람들이 선물을 하는 심리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. 좀 더 큰 금액을 베팅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그 희열과 수익률 이런 거를 바란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거꾸로 말하면 나락을 갈 수 있다는 거죠. 항상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. 올라갈 때의 그 잡지 못했던 그 아쉬움과 후회와 떨어졌을 때 날리지 않았다는 그 후회,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떨어졌을 때 내가 만약에 후회하는 그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올라가는 거 그때 안 산 걸 후회된다 하면서 많이 후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되냐? 나중에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정립이 돼서 어느 순간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. 그게 바로 뇌동매매의 시작이에요. 뇌동매매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. 지금 이 위치에서 더 떨어질 것인가? 더 올라갈 것인가?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지만 내가 사지 않아서 후회는 될 수 있겠죠. 그쵸? 그때 살걸. 근데 반대로 떨어졌다면 그때 안 사길 다행이다.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야 돼요. 1번과 2번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안 샀을 때의 후회가 더 크면 손해를 보든 어떻게 되든 사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. 왜? 지금 해결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마음이 정립이 되니까. 그럼 위험하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내가 올라갔을 때 안 산 게 더 후회된다 하면 사셔야 되는 게 맞고 대신 떨어지더라도 견뎌야겠죠. 그건 당연한 거고. 근데 만약에 떨어져 가지고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게 무섭다. 그래서 안 사길 잘했다 하면은 그거는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길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주식은 제가 말하잖아요. 저는 결과적으로 얘기하죠. 이때 사서 왜 이때 안 파셨냐고.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. 자, 막상 이 상황이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? 올라가 내려가 맞춰봐. 이렇게 생각한다고요. 그쵸? 맞잖아요. 이게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어떻게 알아?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. 그건 모르잖아 아무도. 이래 얘기합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?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고요.
1년 장기 이평선은 있어야 돼요. 5일선, 11선, 뭐 15일, 20선, 30선, 뭐 60선, 뭐 그 전에 33, 뭐 35, 뭐 다양하죠, 사람들마다. 이런 거보다, 자, 121선이 좀 더 안전하고, 120선보다 당연히 241선이 안전하고, 240보다 300선이 더 안전하겠죠. 왜?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, 인내심이 강한 자가 결국 돈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.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인내심이 강한지. 지금 이거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논란인데 이럴 줄 알았죠, 당연히.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. 트위터라는 기업이 반짝하고 잘 움직이고 있었어요, 요새? 그거 아니죠. 적자 기업에 뭔가 이렇게 꺾여져 있고 사람들이 잘 이용 안 하고 있죠, 그쵸? 일론 머스크 때문에 화제가 됐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걸 활용하면 좋고, 자, 그리고 비상장하는 이유는 뭘까요? 비상장을 통해서 본인 입맛에 맞게 트위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. 그쵸? 그러면 트위터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방송사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그런다고 해도 그게 결국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. 회사가 여기저기 M&A를 하는 게 결코 저는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본적 분석으로 추측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말하죠. 차트를 보고 행동하세요. 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그때 돼서 사도 늦지 않는다. 분명히 이런 식으로 줄 거고, 그렇다면 얘를 주면은 이 전 저점을 돌파하는지 봐야겠죠. 그럼 여기를 보셔야죠. 뭐가 나오죠? 딱 $700 구간 또 나오잖아요. 그쵸? 그럼 $700만으로도 믿음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? 그 다음에는 3년선을 보면 되잖아요. 3년선은 $500 선에 걸쳐 있죠. 그쵸? 그럼 제가 물을게요. 여기서 $500로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럼 몇 프로 녹는 거야, 거의? 거의 한 40% 가까이 녹는 거죠. 그거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? 그리고 $500에서 $1000로 회복하기 위해서 몇 프로 올라야 돼요? 100% 상승해야 돼요.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. 잘 생각하세요. 지금이 과연 저점이고 다시 튕겨 오를 기회를 잡는 건지, 떨어지는 칼날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